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I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라인에서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앞선 주제들은 우리의 미래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단관 극장의 원형을 가장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주시와 시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원주시가 극장 내 집기를 정리한다며 진입을 시도하다 막아선 시민단체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는데요. 전주아 아나운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에는 오래된 극장이 있습니다. 유명 영화제에서 이름을 딴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 개관해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생겨나며 결국 원주 시내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제외한 4개 극장은 모두 철거됐으며 아카데미 극장 역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추억이 깃든 극장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여 극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초등학교 졸업식부터 각종 강연과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2022년 원주시 역시 예산 32억 원을 들여 극장을 매입했고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원주시장이 바뀌면서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야외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해서 1억 원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진심이라면 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운영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하자마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철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선정돼서 이걸로 이 극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원형을 보존한 상태로도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게 극장이 조금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고 오래된 극장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보완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원받은 사업비로 해서 좀 보완을 하고 다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원주시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철거로 강행하고 있는 거고. 보존을 요구하는 단체는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해 정부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39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철거로 답을 정해놓은 원주시는 시설 보수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도비 역시 세금인 만큼 철거 대상에 낭비할 수 없다는 게 원주시 입장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 역시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할까요? 오래된 원주의 5개의 극장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영화관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 정당이 이쪽 정당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시민들하고 충돌도 생기고 그리고 보는 입장으로서 제가 원주에서 60몇 년을 살면서 그 늘 보던 그 영화관이 철거된다는 건 굉장히 슬프죠. 건물이 좀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뭐 좀 되는데 너무 건물이 그걸 맞췄어야 됐는데 제가 흉물이었어. 미관상 안 좋았어. 상당히 안 좋았어. 원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카데미를 둘러싸고 무관심과 보존, 철거 등 다양한 입장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본격화된 철거 작업에 찬반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보도팀의 보도 결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차 방류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이슈에 대해서 KPI 뉴스가 집중 취재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지역에 지진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며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노심 용융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아내린 노심에 인근의 지하수와 빗물이 맞닿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방류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다핵종 제거 설비인 ALPS를 거쳐 방사성 물질이 일부 제거된 물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ALPS를 거친 처리수가 인체와 해양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ALPS와 처리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79%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한 수준까지 정화하여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불안하죠. 이게 또 방사능이란 게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리 또 이제 물에 희석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에 힘입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염수 방류하고 지금 수산물 판매가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많이 저조한 편이고 작년에 비해할 것 같으면 예년에 비해 가지고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가격에 비해서 예년의 가격에 비해서 가격대가 3분의 1 값밖에 안 나가는 수준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ALPS 공정을 거친 처리수는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30년 동안이 아니라 한 번에 방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처럼 수산물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피폭이 일반인에 대한 피폭 선량 한도 기준의 28억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과도한 방사능 공포가 우리 수산업계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염수 안 된다 하고 뭐 괜찮다는데 사람들이 뭐 겁을 먼저 내있겠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년 총 1,33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래 배정한 예산인 640억의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우리 영해와 수산물의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많은 관련 기관에서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니만큼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이상 KPI 뉴스 방사능 오염수팀의 보도 결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극단적으로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이른바 지방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대비되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상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전국 228곳의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특히 전남과 경남, 경북은 그중에서도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은데요. 지방도시들의 현 상황을 전주아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출근 시간의 지하철 모습입니다. 각자의 일터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빠른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도시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2019년 10만여 명이던 인구가 2020년에 들어서며 9만 명대로 줄어들며 소멸 위험 지수값이 0.2 미만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상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 소멸 대응 실무 추진단을 출범하여 실제적인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사망자가 작년 한 해 1,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출생 인구가 300여 명을 조금 넘는 걸 고려할 때 출생자 대비 사망자 수가 4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저출산 문제가 인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에서 세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여 건립을 하였으며 무료 산정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의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대구시 인구 순유출자는 11,519명, 그중 수도권으로 향한 인구는 1,190명, 전체 순유출의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졸업 후에 직장을 수도권 쪽으로 잡아서 지역 이동할 예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에는 인프라 부족이 있고 전공이 패션 디자인인데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려면 지방보다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듯 20대 고용률은 2012년 수도권 60.2%포인트, 대구 55.6%포인트로 4.6%포인트 차이였지만
2022년 수도권 64.3%포인트, 대구 54.2%포인트로 10.1%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사업체의 수와 근로소득 역시 수도권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 수도권에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청년들의 주거지 이전 등 지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구 감소에 대해 지방의 도시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 인식하고 나라 전체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상 KPI 뉴스 지방소멸팀의 보도 결과입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비수도권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철거, 방사능 오염수 문제,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선 이슈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KPI 뉴스 이번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저희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